네, 3월 18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이 막 마쳤죠. 월요일장, 하락장으로 오늘은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간단하게 장이 어떻게 마쳤는지 그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7포인트가 빠지면서 1969.46으로 현재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0.86%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외국인이 1시간 전보다도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한 3,1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645억 원으로 한 500억 원어치 정도를 장 막판에 1시간 정도에 더 팔아치운 셈이 되는군요. 기관이 매수 물량을 조금 늘려서 1,45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비슷한 수준인 2,172억 원 순매수로 오늘 우리 증시를 그나마 방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코스닥입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우리 코스닥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네요. 541.15포인트로 무려 13.6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46%의 하락입니다. 그동안 좀 각광받던 그 중소형주, IT, 부품 관련 등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목될 듯 싶습니다. 네, 매매 동향을 보면요. 역시나 외국인이 250억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도 비슷한 수준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개인만이 525억 원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개인이 맞았을지 외국인과 기관이 맞았을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원달러 환율은 4.3원이 오르면서 1,114.6원으로 마쳤습니다. 0.39%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SK증권 김성우 리서치 센터장님께 듣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런지 설명부터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엔화 관련된 일본 신입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예, 다 이제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9일 날이 BOJ 신임 총재 및 부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 계속 주장을 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95엔, 96엔대에서 지금 환율이 상당히 이제 다소 횡보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엔 달러 부분은 미국, 일본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추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다시 엔저로 다시 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급격한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OMC는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이제 양적 완화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 자생적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할 때까지 어차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 FOMC 회의에서는 과연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기조 바꾸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의 자생적 회복 확인까지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을 키포인트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다시금 좀 반전해서 코스피 상승 기대감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 한국 증시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2월 고용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예를 들면 기대를 벗어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 실적이나 우리 국내 경기로 바로 이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결국은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시더라도요. 2006년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의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증시 대비 사상 최저치 수준에 근접했다. 사실 근접한 수준에서 계속 오래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증시 상승세가 다시 반전돼서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그동안 상승세를 잘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 현상을 그동안 잘 유지를 해왔는데, 자, 오늘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13.72포인트. 폭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우호적인 환경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을까요? 예, 세장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네. 딱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접근 방법이 가장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이런 시장처럼 선진국 시장처럼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뭐 오히려 그 커플링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핸셋의 부품주라든지 등등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했는데 그 코스닥 시장 하시면 이제 사실은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모멘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인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 초기이고 신정부의 이제 초기인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사실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이제 정부 구성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의 꺾인 거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락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추경 예상 편성 등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전반적으로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고 코스닥 시장은요 수준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일종의 이제 조정세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시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언제고 다시 반등할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워낙 많이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시금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자아내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기관이 보여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은 좀 악화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개인적으로는 크게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내리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지정학설이 북한 리스크라는 게 아직은 뭐 살아있는 아직은 가시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약세일 때는 뱅가드 물량을 또 무시는 못합니다. 이게 강세일 때는 뭐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뱅가드 물량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조금은 또뭐 우려는 있고 등등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워낙 우리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최저 바닥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세는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뮤추얼 펀드가 사실은 그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계 리레버링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소비가 약간은 아무래도 되살아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시 강세 그다음에 뭐 소비나 다른 부의 효과 등등에 의해서 이제 그럼 미국의 뮤추얼 펀드로도 자금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FTSE는 뭐 지수 조정이나 등등.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증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번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관을 보더라도 여지없이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펀드 환매 물량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그런 고비를 좀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환매 물량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지나더라도 이제 수급 앞에 주된
주범적으로는 아마 뭐 지적 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기금 대표적인 연기금 보시면은 그 지수가 빠지면 매수 여력이 생겨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준이면 매수 여력이 나름대로는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저가 매수의 형태로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의 매수 여력 등등의 수급으로 볼 때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단기간 정도의 좀 조정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러 원환율 급락 등으로 지난 4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 1분기 실적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환율도 오르면서 그런 우려는 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한데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환율이 의외로 지금 1, 4분기 때는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엔저 그러는데 우리 원저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도 그렇게 불리시라고 표현하죠. 썩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했던 환율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덜 우려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 때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34조 납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그래도 전년비에 또는 전 분기 비해서 소폭이라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숫자상으로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 상으로 보면은 약간 줄은 듯한 그렇게 발표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4.3조 수준의 영업이익인데 만약에 이 정도만 1분기 때 기업 실적이 거뒀다라는 거 확인되면은 그러면은 뭐 상당히 뭐 선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을 고려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업 펀더멘탈 고려할 때 지금의 컨센서스 34.3조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위축된 약간 보수적인 전망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달성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1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완전히 한 분기 내내 소위 말하는 N 약세에 완전히 노출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N에 노출된 기간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기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엔화 쪽의 환율과 우리 또 원화 쪽의 그러니까 달러 대비요. 원화 쪽의 환율이 각각 좀 반대로 움직이나 같이 움직이는 그 특이한 1분기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가 복합적으로 결과가 나올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참 궁금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4.3조 정도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뭐 컨센서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런 그 외국인 매도세가 유발되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만 펀더멘탈로 보면은 여전히 컨센서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디어, 소프트웨어, 건설 등에 대한 그 비중의 확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000선을 논하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60선까지 밀려나 있는 양상인데요.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일러주십시오. 예, 사실은 한 198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 수준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이제 빠지고 해서였는데 사실 1980 이하로 그쪽은 많이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저가 매수의 그 투자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위에 상승 캡은 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로 국한한다 그러면
뭐 크게 보면 1980에서 다시 2000포인트를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0포인트 정도 보고요. 그 번들을 벗어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각종 재료는 그렇습니다. 뭐 일본 중앙 총재 취임 문제라든지 뭐 혹시라도 모르는 FMCA라든지 북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밴드는 여전히 좀 조금 좁은 폭에서 움직일 거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밴드가 그나마 좀 낮은 밴드에 속했구나.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는 길게 봤을 때 우상향 추세는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쪽으로도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아래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보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특징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다들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장 초반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유럽 키프로스 우려에 대한 투매 양상들이 장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차트상 코스피 차트상으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장 초반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갭을 메우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그랬지만 역시나 그 갭 구간을 전혀 메우진 못하고요. 그 부분에서부터 고점을 도달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 지수는 좀 눌리는 그런 모양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했던 점은 오늘 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었던 원인 중 장 초반에 그 포착 징후라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인들의 이 투자 매물 물량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상 그날 그 종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종가의 방향을 정확히 말하면 결정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이미 10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물량들을 역시나 매도를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더욱더 수급 상황은 안 좋은 양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에서는 매수를 계속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 보게 되면 일단 선물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급 장상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물과 그 현물 자체의 이제 베이시스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치기 시작한 거니까 장 중반까지도 장 어떻게 보면 막판까지도 막판 직전까지도 받쳐줄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차익 거래 쪽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비차익 쪽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가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익 거래 쪽에서 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매물들을 내놓은 양상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그 전체 지수로 보게 됐을 때 이 종목별로 이제 보게 되면 이 업종 측에서도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뭐 의료정리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수를 좀 왜곡시키는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 이 전기전자가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역시나 급증을 했는데 그 주식수 전체 시장에서 주식수로 봤을 때 사실 주식수는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그 금액 측면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약했고 금액이 강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라는 측면이고 역시나 삼성전자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중소형 IT주들에 대해서 집중 투매 물량들을 좀 내놓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에서는 그렇게 뭐 여타 업종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 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대형주 위주 그리고 제조업 위주, 전기전자 위주의 매도 물량만 크게 나왔지 그 밑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매도 물량들이 여타 업종에 대해서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대형주,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당연히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겠죠.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나 소멸했다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투매 매물을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유럽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장 많이 매도를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제 종목이나 섹터 그것이 바로 이제 IT 업종이었다는 것이 오늘 IT 업종에 대한 굉장히 큰 매도세를 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순매수세에서 좀 강했던 업종들로 이제 들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업종들을 좀 봐야겠는데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금융과 증권 쪽으로 매수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를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소폭 매수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방어 업종들, 음식료 업종과 섬유의복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였다. 하지만 강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쪽으로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문제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IT 하드웨어, 의류 정밀기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강했었던 게임 컨텐츠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낙폭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BS 컨텐츠 허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드라마 수출 회복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오늘장에서도 뭐 4.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이렇게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투신권에서 883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실적 부분도 갖춰주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지상파들과 컨텐츠들의 경쟁 양상들이 오히려 그 지상파 컨텐츠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도 지금 구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본 기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반 성장 테마로 좀 오늘장에서 올라가다가 시장과 함께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 전망은 여전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가을 투자자문의 투자 매물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 측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대량 매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매물 해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엄연히 단기 저항, 61선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수급상이 안 좋은 거를 골라봤습니다. 다름 아닌 RF텍입니다. 무선 충전 테마로 굉장히 매수가 좀 이렇게 강했던 종목인데 사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승세가 너무나 가팔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RF텍 보게 되면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나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세 반등은 전체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RF텍 같은 경우는 관망 장세를 좀 유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출 기준에 한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1위 업체를 좀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시각도 상당 부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LG서브원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최용준 과장께서는 종목별 분할 매수 접근, 개별 종목에 관심을 투자라고 했고요. 디지텍 시스템을 살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자, 정종국 대리는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자, 그리고 전차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위메이드를 말씀하시겠다네요.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엿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용준 과장께서는 종목별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자, 이렇게 이해해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오늘도 한 18% 정도 빠져서 1970선이 이제 깨졌는데요. 좀 이게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빠진 부분은 사실이지만 어느 몇 개 정도에 좀 집중됐다는 데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4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4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한 4천억 원 정도가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의 외국인 매도의 상당수가 다 지금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집중됐던 부분들은 물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18일부터 뱅가드 펀드에서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미리 매물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들도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옥석 가리기 장세가 좀 발생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나시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업종들도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다 많이 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 차트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상단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장세가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간단히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흐름을 잠깐 보고 보시면 코스닥 주봉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2010년 이제 2011년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히 한 550선 이상에서는 조금씩 매물이 나오는 그런 추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랑 상황이 어느 정도 틀렸다고 보는 부분들이 뭐 IT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적이 뒷받침하면서 하는 업종들이 이전보다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전과 같이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씩은 기간 조정을 거쳐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도 이제 주봉상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서 좀 하단을 좁히면서 좀 수렴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주가도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일봉상으로 오늘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밀린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9일이랑 20일에 이제 미국 FOMC 결과가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전인대 이후에 시장에서 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도 오늘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전인대 기대감이 워낙 낮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망적인 매물도 나왔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매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기타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는 업종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조정 말씀드리면서 스마트폰 이제 부품들도 좀 옥석 가리기가 이제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는 뭐 이제 부품 업체들 중에서 그 안에 핵심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껍데기를 파는 그런 업체들이 모든 업종들이 다 올랐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4에서 많이 강화됐던 부분이 안테나 부분이랑 카메라 부분입니다. 그런 카메라랑 안테나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는 업종들이 조정을 받고 나서 또 다시 올라선다고 하면 그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타 범용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를 때마다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뭐 자동차 관련 업종들을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관련 업종들이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 이런 업종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정종욱 대리님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수하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서 봤을 때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훼손된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뭐 시장 저는 좀 약간 보수적 관점으로 여전히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5,700억 정도 나왔고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갔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지하는 부분이 삼성전자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주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갤럭시 S4를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이후에 금요일 날 한 3% 정도 빠졌고 오늘 또한 2% 이상 넘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덩달아서 좀 같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 갤럭시 S4가 혁신적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판매량 증가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 하나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애플 주가를 좀 보면은 좀 같이 연관성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4를 출시를 하고 그 다음 작품이 4S, 그 다음에 아이폰 5였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용하는 그 유저들이 아이폰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충성 고객이었는데 4에서 4S 그리고 5로 넘어가면서 거의 외관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갤럭시 S4도 좀 그 전에 애플과 마찬가지의 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 섞인 좀 생각을 해보고요. 과거에 갤럭시 S3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한 21%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000만 대가 넘어서는 걸 보이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코스닥 주가도 같이 덩달아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갤럭시 S4 그 공개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오늘 IT 부품주도 좀 많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난 것을 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 IT 부품에 대한 매수 관점 계속해서 이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 S4가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지금 1,114원 정도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그동안 IT 부품주들, IT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좀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좀 많이 좀 빠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아차, 현대차 좀 많이 올랐고 오늘 또 코스피 조정 받았지만 200원, 300원 정도밖에 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좀 계속해서 올랐다가 94엔대에서 95엔대에서 계속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코스피가 주가 조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환율이 올라가고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계속해서 좀 관찰하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해외 유력 증시하고 비교해서는 디커플링 현상은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계속 언제까지 반복될런지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그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 디커플링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디커플 이제 탈동조화 됐다가 2월 달엔 재동조화됨으로 인해서 조금 3월 달에도 같이 이어져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3월달 들어서는 조금 후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 이제 뱅가드 펀드 물량이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이제 FTSE로 이제 정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물이 나왔던 부분도 그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들이 디커플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 업종에 걸쳐서 다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스닥이 많이 오른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지 전반적으로 꺾였던 그런 측면들은 아니고요.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전 종목이 다 올랐다고 하면 이제 옥석 가리기 흐름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디커플링 흐름 조금씩 이어질 거라 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시장 흐름들이 유동성에 그런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 속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정종욱 대리님은요?
우리 증시만 글로벌 증시에 발맞춰서 가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엔달러 약세가 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IT 부품주들은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현대기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증시만 코스피로만 봤을 때만 좀 글로벌 증시에 좀 같이 못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코스닥 지수 하나만 봤을 때는요, 코스피 지수를 제외하고 코스닥 지수 하나만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 못지않게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조금 더 진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와 같이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저 현상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상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인데요. 개별 종목에 좀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 지금 시장이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기업 실적이 하향조정이 됐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1, 4분기 이후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도 이제 기업 실적들이 이제 예상보다 많이 못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기업이 하향 조정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갤럭시 S4가 출시되고 그 와중에 S4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조정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전인대 이후에 오늘 중지상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 전인대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 관련 전통주 흐름들이 이제 많이 못 오르고 오히려 많이 빠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점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 저점까지 내려온 그런 종목 흐름들이 뭐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주들과 같이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국민증시 흐름들이 여전히 디커플링 되고 있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 조금 이제 뱅가드 펀드의 정기 변경이라든지 FOMC 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예산 종료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이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 흐름이라든지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할 수 부분이 있을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펀드 환매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지만 연기금 매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오늘 한 조정폭이 컸다고 해서 오늘 하루 흐름 갖다가 지금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종목 흐름들 말씀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흐름을 갖고 이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컸던 부분들이 장중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단기 종목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부분이 맞으시고요. 중장기 종목은 다시 단가를 낮춰가면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종욱 대리께서는 전차에 주목하자. 네, 전차에 주목하자는 그 이유는요, 뭐, 전차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업종들을 조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IP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그 공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IT 부품주, 중국 관련주 이 두 종목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일어났었는데요. IT 부품주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좀 매수 못했던 분들은 갤럭시 S4로 공개로 인한 좀 차익 매물성 그런 주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나올 때 좀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카메라 관련주들 지금 1,300만 화소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 고화소 시대로 좀 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뭐 파트너라든가 나노스 그리고 자화전자라든가 세코니스 같은 카메라 부품주들이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원달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좀 많이 못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련주들 끊임없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선정법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좁혀가겠습니다. 최용준 과장께서는 디지텍 시스템이요. 예, 오늘 제 디지텍 시스템을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틀 정도 지금 주가 이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컸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패널 이제 스크린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태블릿 PC에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납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그동안에 스마트폰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태블릿 PC 관련 업체들이 좀 소외가 됐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어느 정도 갤럭시 S4 출시된 부분들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올해 상당히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인 디스텍 시스템을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태블릿 PC 시장에서 이제 터치 스크린 모듈 이제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라는 이런 추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던 부분들, 오늘도 같이 종목이 컸던 부분들은 이제 대주주 이제 주주총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경영진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지 기업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시장에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13년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많이 높게 잡으면 한 8배 정도 수준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은 재고 조정이라든지 기타 마케팅 비용을 빼고 나면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1,4분기부터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흐름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 이틀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좀 매수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업종들이 뭐 디스텍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같이 뭐 우르프리 일단 빠진 업종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깨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간 업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제 디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폭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전에 이제 상승 초기가에 한 9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11만 원 선 오게 되면 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 보시면서 조금 이제 디스텍 시스템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은 이제 전차 종목을 보자고 하셨는데 종목은 이제 위메이드를 말씀을 하시네요. 네, 위메이드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 관점 타이밍을 좀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들고 왔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이킹 아일랜드, 캔디팡, 터치파이터 등 9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며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올해 30여 종의 게임 라인업을 확대하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트렌드가 라이트한 캐주얼 게임에서 미드, 하드코어한 게임을 중심으로 장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최대 게임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준비한 동사의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빛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초반 성적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1월 말 출시한 윈드러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 주요 웹 마켓에서 매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달 초 출시된 에브리타운 또한 순위가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국내 시장에서 윈드러너라는 걸 통해서 좀 점유율을 좀 높여갔다 그러면 앞으로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것은 해외 시장 쪽에 좀 있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특히 해외 시장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시장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에 학술을 마친 위메이드가 올해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인 공략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와 같은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기반이나 경험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로컬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시장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해외 시장 진출의 스타트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카카오톡만큼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라인이라는 게 NHN에서 만든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인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윈드러너는 초반 무료 다운로드 순위가 1, 2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최근 매출액 순위가 10위권에 진입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에서 안착했던 부분들이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좀 시장 진출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을 플러스해서 해외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 자, 이 라인에 실려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 워낙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일본에서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 카톡이랑 맞붙기보다는 네이버 재팬에서 NHN 재팬에서 이제 그쪽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해외 나가보면 특히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국내 시장에서 접하고 있는 라인보다는 보다 더 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부과된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대를 끝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매수 가격은요, 시초가로 내일 시초가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금요일하고 오늘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유미도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었는데요. 내일 시초가로 좀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43,000원. 일단 61선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61선 깨지 않고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쭉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죠? 예, 코오롱 생명과학 이제 재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었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생명과학 이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아닙니다. 하루에 이제 10만 주 이상 거래된 경우가 거의 이제 드물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부분들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플러스권에서 도달할 때마다 좀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던 뭐 바이오 관련 업종들,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메디톡스 이런 업종들을 오히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을 다시 산다면 언제쯤 살까요? 이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만 좀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분할 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 대리님의 KG 모빌리언스는요? KC 모빌리언스 여전히 좀 계속해서 들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122선이 이 부분만 12,000원만 깨지 않고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빌리언스 자체가 지금 모바일 결제에서 얻어들이는 영업이익 자체가 크기 때문에 특히 CGV 같은 영화 같은 걸 볼 때 대부분의 요즘은 좀 핸드폰으로 좀 결제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영화를 한 편 보면서 CGV로 결제를 했었는데요. 모빌리언스가 그 결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향후 CGV 영화 그런 관객 수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빌리언스 122선이 12,000원 부분만 깨지 않고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KG 모빌리언스. 아무래도 전자결제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지지 좀 더 위축될 염려는 전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망하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용준 과장, 정종욱 대리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하겠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장시가 좀 만만치 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급락 뒤에는 반드시 또 급등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내일 바로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